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강원 관광이 더욱 빈사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관광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직원 26명이 근무하는 한 여행사. 대형 관광버스 70여 대를 운영할 정도로 강원도 여행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월 적자 폭이 4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직원 한두 명에 불과한 중소여행업체는 더욱 심각해 말 그대로 폐업 상태. 경영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작은 데는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이제 사장님들이 전화를 자기 핸드폰으로 돌려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나라마다 국경을 막아 해외 관광 정상화는 요원한 가운데 국내 관광도 소규모 힐링과 체험, 캠핑 등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입니다. 여행사별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DMZ 관광상품이나 힐링, 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코로나 파고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강원도는 국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24곳을 공모하고 1인당 최대 2만 5천 원 인센티브와 버스 운임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코로나 통제 이후에 우리 여행 관광업계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나 여행사 지원 등 체계적인 관광산업 기반 없이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18개 시군별로 제각각 산재된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강원 관광 시스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동해 지역에서는 채굴이 중단된 석회석 광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부터 체험 놀이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릉계곡 인근 계곡 사이에 에메랄드빛 호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시멘트 회사가 30년 동안 석회석 광산으로 채굴했던 곳입니다. 현재는 채굴 작업이 중단됐고 법에 따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복구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멘트 회사의 복구 작업이 끝나는 대로 동해시가 93만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 복합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부지 조성 작업과 함께 라벤더를 식재했습니다. 하늘에서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 글라이더와 짚 라인 등의 체험 놀이시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1단계는 우선 저희들이 루지라든가 짚라인, 무궤도 열차, 그리고 이제 호수 정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선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170억여 원이 투입되는 체험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에 완공됩니다. 다음으로 정원과 문화재생 공간 사업이 추진되고 마지막에는 숙박시설 등의 민자 사업이 이어집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2027년도까지 명실상부한 우리 동해안 최고의 최석장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한 복합 관광지로 그렇게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부지 사용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부터 캠핑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최근 파산 선고까지 했던 원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운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한 고비를 넘긴 건데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운수업체 소속 시내버스 40여 대가 번호판도 없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3월 초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차에 들어간 데 이어 4월에는 휴업을 선언했고 최근 법정 관리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파산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원주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태창운수가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 희망을 살렸습니다.
일단 도로 확장 계획에 편입된 해당 업체의 시내버스 차고지를 원주시가 매입해 자금난의 숨통을 틔워주고 근본적으로는 운행 수익이 더 날 수 있도록 다른 버스 회사와의 노선 조정을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연한이 지나는 시내버스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창 운수가 운행을 재개하게 되면 다른 회사의 노선을 함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타 운수회사하고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완전 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며 시청 앞 농성을 이어온 노조도 노선 조정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서 운행 재개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차량을 정비를 해야 되고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노선이 개편되면 실제로 많이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시도 좀 나서가지고 중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원주시는 빠르면 다음 주에 운행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등교 계약 추가 연기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땅을 팔아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수년 전 돈이 되는 이른바 알짜 노선만 골라 팔았던 회사에 시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요즘 봄철을 맞아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왕산면의 한 야산, 산림공무원과 산불 재난진화대원 등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기승을 부리는 임산물 불법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이 펼쳐집니다. 단속 반원들이 조를 지어 일대를 순찰하고 차량으로 임도를 지나가며 산나물 채취꾼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나물도 때가 있으니까 이 시기에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죠. 이제 새벽 껌껌할 때 이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무인 항공기 드론이 날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촬영합니다. 봄철 입산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대형 모니터로 바로 전송돼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주의 허가 없이 또는 구기림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는 건 불법이지만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양양군 현북면의 한 구기림에서 9kg의 산나물을 몰래 캐낸 사람이 적발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동부지방산림청에서 11건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에도 동부산림청이 관리하는 10개 시군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로 적발된 건 32건에 달합니다. 마을 뒷동산이라든지 뒤에 산에 있으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몰래 들어와가지고 채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달 말까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도내 클럽과 유흥주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클럽 15곳과 유흥주점 등 1,422곳에 대해 시군 위생부서와 경찰 등 점검반 72명을 동원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손소독제 비치와 환기 여부, 출입할 때 이름과 인적사항 작성 여부 등입니다. 강원도는 유흥시설 496곳을 점검해 지금까지 393곳이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원어민 강사가 등록된 학원을 비롯해 2,315개 학원과 735개 교습소 등 3,068개 학원 종사자들의 이태원 방문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춘천의 원어민 강사 1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외국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고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으로 나와 14일간 자율 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혹시 추가 방문자가 있을 경우 즉시 선별검사소나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학원은 휴원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가 사업자를 보강하고 이달 말부터 원격 의료 실증 사업에 착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원격 의료 실증 사업을 위해 1차 병원 7곳과 원격 관리 시스템 기업 2곳, 연세대 원주 산학협력단 등 대학 산업협력단 4곳을 특구 사업자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8곳의 병원에서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원격 의료 실증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역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된 강릉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이 확충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강릉 등 전국 4곳의 지역 관광 거점 도시에 외국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즉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릉개발공사는 강릉 중앙시장과 유명 관광지 일대 50개 점포를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다시 높아지면서 오는 24일부터 열 예정이었던 춘천 마임축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춘천 마임축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던 지난 3월 해외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짜며 행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출입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일정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임축제 측은 앞으로 상설 형태의 축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척의 장미축제 또한 취소됐습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당초 오는 16일부터 열 예정이었던 장미축제를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미공원 출입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이 고성과 안동 등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피해지에 대해 조사 복구에 나섭니다. 내일까지 고성군과 경북 안동시, 울산 울주군 등 3곳의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위성 영상 분석과 드론 촬영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긴급 벌채 등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양양군이 양양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합니다. 양양군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거나 영유아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멀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 출국장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문 인식으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 85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50%가량 저렴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달 강원도 내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도내 2,2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고용률은 61.3%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명 줄어든 80만 1,000명이며 사업과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2만 3천 명,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에서 1만 2천 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을 권장하는 범도민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도청 앞 광장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열고 소상공인 상가 이용하기 등 재난지원금 사용 안내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간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기부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 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에 맞게 다음 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이 자체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지난 7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금은 그동안 50억 원, 78%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신청 군민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마을 단위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방문 지급 절차에 나섭니다. 인제군은 지역 소비 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장릉 도깨비 마을 주변에 무대 공연을 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합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57억 원을 들여 영월읍 영흥리, 장릉 주변 4,500제곱미터 부지에 공연장과 도깨비 조형물, 장릉과 강변 저류지를 잇는 터널이 조성됩니다.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조성을 완료해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